사실 제가 한 7월 달 전후부터 신살 해석 적용하는 거를 한 6개월 정도 강의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부산에서 하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뭐 특강 하나로 완전히 그냥 신사를 다 돌파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개론적인 것도 뭐 다 이렇게 다 언급해드리기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신사를 가지고 막 그냥 깊이만 이렇게 또 들어갈 수도 없는 어떤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조금 이제 좀 중요도가 덜한 건 뛰어넘고 또 조금 깊이 다룰 거는 또 다루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지금 청간지지에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해봤는데, 지지지지가 사실은 이제 팔자 해석에서 건 한 7, 80%가 적용 해석될 만큼 그 중요한 어떤 신살들이 많이 깔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지지 신사를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좀 잘 해 두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에서 방합, 그 다음에 삼합, 육합, 그 다음에 우리가 암합. 요 네 가지 이제 그 종류의 그 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갖다가 해 두셔야 되는데, 제일 큰 개념 차이부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말 그대로 그 방합은 무슨 합? 소위 바꿀 수 없는 형제나 가족합인데, 주로 그 형제합과 같다 보면 됩니다. 형제합. 그러니까 임묘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봄이라고 하는 어떤 단위의 어떤 무리로서, 아무리 이 다른 어떤 글자 간의 어떤 우열이라든 작용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형제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가 똑같다는 말은 우리가 충이 왔을 때에 어떤 식으로 여기에 있는 묘가 이제 어떤 작용을 하겠냐, 이런 것을 이제 만약 간지 내에 그대로 뭐냐면은 인묘진 이렇게 글자가 애호 사이에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팔자에 원숭이 신자가 와서 어떤 운의 변화작용을 일으킬 때, 자, 이때 어떻게 해석 적용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병진일주다. 병진일주일 경우에 신이라고 하는 편제가 왔죠, 그죠? 편제가 왔을 때 인의 어떤 건드렸기 때문에 오는 작용이 이루어지지만, 요 두 글자가 없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인신상충만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가장 기본적으로 활동 무대를 삼고 있는 공간에 무엇이 왔다. 소위 뭐 역마살이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고, 충이 왔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것의 해석을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가감을 해주는 것들이 뭐냐면, 신하고 합을 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돼요? 충은 그대로 해석해요. 충도 있고 합도 있다면 충은 충대로 해석하고 합은 합대로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석하는데, 충의 작용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합의 작용도 있다. 그래서 충의 작용이 어떻게 해요? 완화된다는 거죠, 완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오라고 하는 글자가 어떤 글자에 해당해요? 인하고 오하고 무리를 짓는 작용이죠, 그죠? 자, 이때에 신이 오면 신의 작용력이 약화되는 게 아니고, 인도 동요하고 오도 동요하여 움직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부동산을, 이런 것들 하나의 부동산 인자라고 봤을 때 움직이게 되는 게 뭐냐면, 연예인이라고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그 인연이 되어 왔거나 아주 오랫동안 묵은 시간 동안 내가 인연을 하고 있었던 부동산이나 문서, 이런 것들에 관해서 어떻게 해요? 조정, 이동할 일이 발생하고. 자, 여기 있는 공간은 뭐냐? 이 좌표 논리 아시죠? 좌표 논리가, 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먼 곳에 두고 임대를 하거나,
이 담장박, 그러니까 오랫도록 묵은 것이 아닌 그런 어떤 형태의 부동산을 어떻게 해요? 동시에 옮기고 바꾸는 일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이 신의 작용의 인해에서 기본 충에 의한 작용은 일부 일어나요. 일부 일어나는데 이 묘가 무슨 작용을 지키려고 해요? 예, 인을 갖다가, 그죠? 인이 그 목의 어떤 속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좌하는 작용이 오죠. 그죠? 그 다음에 묘가 어떻게 해요? 예, 신에 대해서 원진작용을 일으키죠. 이게 오오 이렇게 또는 인이 다시 또 무리를 지어 있을 때에, 인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두 가지, 세 개가 다 동요한단 말이에요. 다 움직이고. 근데 묘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인신상충이 두 개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단초만 그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럼 언제? 신년 다음에 뭐가 왔을 때? 유가 왔을 때 묘유상충을 해서 이 묘가 움직일 때 이때에 인이 움직인 거, 묘가 움직인 거, 두 가지가 움직인 것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를 가는데 갈 집은 정해졌는데 사는 집이 안 팔리고 있다가 유년에 이르러서야 살고 있는 집이 팔렸다. 그러니까 이사가 완결되는 것이 뭐냐면 쪼개진다는 거죠. 쪼개져서. 그런 식의 어떤 그 작용력을 어떻게 해요? 그 고글자의 작용력을 절대로 활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런 이 방압에 의한 작용이 깔려 있을 때죠. 마찬가지로 이제 진까지 드러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신이 계속 뭐냐면 진의 이 합이라고 하는 것에 인력에 끌려감으로써 그 작용력을 다 하지 못하죠. 유가와도 마찬가지로 묘유상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진이 잡아당기죠. 그죠? 그럼 결국 술에 이르러서야 결국은 갈 집은 정해졌는데 할 수 없이 이사를 갔고 살던 집은 어떻게 해요? 술년에 팔리는 이런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결국 쪼개어서 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어떤 기운적인 어떤 무리를 조성시키는 것이 바로 이 방합이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 사이는 별로 안 좋아요. 형제끼리 보통 형제가 모여드는 게 주로 이제 뭡니까 고사나 제사 지낼 때죠, 그죠? 근데 제사 지낼 때 제사상 두고 그냥 바로 그냥 일어서서 가버리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거기서 오랜 시간, 명절 때도 그렇죠, 명절 때 오랜 시간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냥 뭐 화기애애한 웃음소리가 납니까? 아니면은 둘이서 누가 올리 그러니 싸움이 나요, 안 나요? 싸움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평상시에는 별로 그렇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닌 형태로 지내다가 결국 외부적으로 뭔가 방해가 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를 돕게 되는 그런 작용이 있음으로써 결국 평상시에는 무정, 그 다음에 외부적인 어떤 그 충이나 압력이 발생하면 유정, 서로가 유정이든지 아니면 합심 단결 이런 것을 이룩하는 형태로 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어떤 그 합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위 그 목국을 갖다 방합 형태로 차려버리면 이게 이 희기가 아니라는 거죠. 희기. 또 직업론을 이렇게 연결시켜 해석할 때요. 요걸 무조건 전제로 해서 그 사람의 그 직업적인 특성을 연결시킬 때에 발전과 번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기 뭐냐면 이 형태가 뭐예요, 이게? 인성이 가운데 앉아서 또 뭐 오래 있음으로써 결국은 인수의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을요? 글과 학문, 자격을 통해서 이룩할 때죠. 이런 경우에는 방합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이걸 쉽게 옮기거나 바뀔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고 당유자가 들어와도 뭐냐면 다른 글자들이 결국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써 결국
월에 있는 이 묘라고 하는 글자를 쫓아서 결국 직업적인 어떤 특성을 그대로 좋으나 싫으나예요. 좋으나 싫으나 예를 들어서 뭐 교육 분야다. 교육 분야의 일을 가담하게 되면 계속 가담을 하게 되는 어떤 형태로 직업이 연결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여기에 충이 되는 인자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 충이 되는 인자가 있으면은 요건 뭐예요? 소위 충에 의한 합격이 되는 거죠. 충에 의한 합격이 이루어지는데, 물론 이제 요 놈도 또 뭐냐면 일종의 방합이 됨으로써 결국은 대세는 무엇이 묘나 진이든 더 대세가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진까지 빠졌다. 자,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이 사람의 그 직업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인수격 합격이라는 거죠. 인수격 합격. 인수가 합격됐으니까 인수격을 따를 때도 있고, 뭐예요? 정제의 간섭을 따를 때도 있고. 그 직업적으로 뭐예요? 전변. 자기 활동하는 분야의 전변. 이런 것들이 발송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격용론식 해석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꼭 이걸 인수격에 맞춰놓고 거기다 막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끼워 넣으려고 해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간섭하는 자가 있고 충하는 자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다 해석 적용해준다는 거죠. 단 뭐예요? 여기에 방합을 이루는 인자가 있으면 대세를 무엇으로 본다? 도끼묘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충을 맞더라도 무엇에 방국이 차려져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이제 해석 적용할 때 차이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인수가 소위 격이 훼손되면 우리가 소위 격이 훼손 자, 이런 팔자에서 유년이 와서 인성을 건드리면 뭐 관성의 투출 여부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조직사회 중심의 사회활동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데 유년이 와서 어떻게 해요? 이 인성을 총하면 결재권에 문제가 생기죠. 보통 이런 경우에 정제기 때문에 덜하긴 하지만 편재성이라면 이게 뭐예요? 이 소위 그 뇌물을 내가 받아먹고 인성을 저버린다는 도덕, 양심을 저버리거나 왜곡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으로써 조직사회에서 입지가 어떻게 해요? 안정이 된다, 불안한 기운이 조성된다. 불안한 기운 조성되겠죠? 자, 불안한 기운 조성됐을 때 이 사람이 직장을 그만둘까요 말까요 물었을 때 어떻게 해요? 어떤 글자에 참조를 하는 거예요? 요 글자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결국 이제 방국은 뭐냐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 무리는 바꾸기 어려움으로 결국은 그 글자에 의해서 무리 지은 것을 뭐냐면 삶의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위 이게 밭으로 친다면 우리 춘전이죠. 춘전에 태어난 춘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삶의 틀이 되어 있다. 이런 사람이 가을바람이 한번 분다고 해서 가을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아니다는 거죠. 추전으로 가는 건 아니다. 왜? 이게 춘전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집도 팔아야 되고, 논도 팔아야 되고, 산도 팔고 떠나야 요 글자를 따라서 결국은 새로운 어떤 모양새를 갖출 수 있으니까. 직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결국 그럴 때에 결국 이 방국이 차려져 있다는 것은 바꾸기 어려운 것, 딱 이렇게 여러분이 지정해 놓고 가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방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번 텍스트에도 여러 번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근데 해석 적용법에서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삼합은 뭐냐면 제가 신살 같은 거 정리해 드릴 때 우리가 사회적인 합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드렸죠. 그죠? 그 사회합은 뭐냐면 소위 인호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요 세 무리가 결국은 틈만 나면 결국은 화운동을 열고 닫는 하나의 터미널 역할을 해서 결국 무리 지으려고 하는 작용이 이루어진다. 근데 사회적인 합은 뭐예요?
사회적인 합은 그것을 조금만 방해를 하면 깨진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그 지지 모양이 자, 이런 식으로 놓여 있다는 거죠. 이민 이럴 때에 이 오라고 하는 글자가 이 팔자에서 소위 정제로서의 작용을 하는데, 자, 신이 왔을 때, 요놈이 뭐예요? 계속 그 무리지어서 결국 재성의 세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거지, 그죠? 세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 재성이 무리를 짓고 있는 것은 같지만, 자, 요 글자는 뭐냐면, 오라고 하는 글자의 직격의 어떤 작용을 바로 안 하더라도, 요 인만 건드려도 어떻게 해요? 요 인과 오의 합은 어떻게 된다? 해체된다는 거죠. 해체된다. 자, 이걸 어떻게, 그럼 실제 실권할 때 적용하느냐 하면, 자, 요건 뭐예요? 소위 그 생산이죠. 생산. 내가 뭘 만들어내는 인자죠. 그죠? 그 다음 정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저걸 만든 것을 우리가 현금화 시켜서 그걸 갖다 현실적 보상으로 내가 받는 어떤 이 무대 시장이죠. 그죠? 무대. 시장. 자, 이럴 때에 신년이 오면 내 물건을 만들어주던 사람, 시설에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뭐도 문제가 돼요?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하는 장사나 일반적인 영업 행위에도 동시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 고리가 깨지니까. 그죠? 자, 요 경우에는 만약에, 원숭이, 쥐자자가 왔다 칩시다. 쥐자자가 왔을 때에, 좌우상충을 하면 이 오 자체는 깨지더라도, 그죠? 충에 의한 해로움이 발생하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이 뱀사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자의작용을 지속적으로 결국 다 하지 않도록 보완하는 작용이 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똑같이 이 범인자가 있으면 뭐예요? 자, 신이 왔다. 이러면 요건 깨지겠죠. 그죠? 인하고 오 사이는 깨지겠죠. 깨지더라도 결국 뭐냐면 요 사러 가는 걸 통해서 자기가 무대나 시장에서 그 매매를 파는 행위를 어떻게 해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요 경우에는 무리지어 있기 때문에 폼은 나고, 더 뭐냐면은 좋은 모양인데, 결국 충이 왔을 때의 그 해로움은 더 크게 발생한다. 왜냐하면 삼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회적인 합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어떤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방해가 끼어들면 금세 그 역할이나 합이 해소돼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 글자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서로 또 결합을 하려는 어떤 작용이 발생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금 섬세한 어떤 해석을 해나갈 때 저런 어떤 그 의미가 결국 그 중요한 어떤 그 키가 되는 거죠. 열쇠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육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소위 이제 부부합처럼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부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글자가 하나 우리가 병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 하나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요 진과 합을 하는 무엇을 유가 항상 이면에 있다고 보는 거죠. 이면에 있는데 이것이 밖으로 뭐냐면 드러나면 뭐예요? 동시에 그죠? 그 육합 자체가 팔자에 드러나 있는 게 좋아요, 사실은. 소위 음량이 채워진 모양인데 단지 자축이나 오미 이건 뭐냐면 우리가 육합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그 조후실조, 그죠? 조후를 갖다가 어느 한쪽으로 그 편중되게 함으로써 결국은 드러나 있는 모양으로서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부정적인 작용도 동시에 해석하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 육합들은 전부 다 뭐냐면 음량의 합을 채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부부 동반에 있다는 부부 동반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런 개술자가 와서
하나를 진을 건드렸다 하더라도 이 합은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다음 토끼묘자가 와서 이 묘유상충을 하더라도 결국 이 진유합은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누라가 보정을 선 것도 뭐예요? 남편이 떠안는 걸 떠안아야 되는 거고, 떠안는 거 똑같은 원리로 이 충이 왔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충에 의해서 쉽게 손상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충의 작용은 당연히 일반적인 해석은 작용합니다. 그렇게 뭐 남편이 뺨 맞았다고 해서 마누라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마누라도 기분 안 좋다 이런 식으로 결국 충의 일반적인 작용은 있지만 요 합이 잘 해체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팔자 내에 병진일주가 당유자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경우하고, 그다음 병진일주가 원숭이 시자가 드러나 있을 경우에 우리가 계술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충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업종 전환이 심할 것이다. 이 사람의 업종 전환이 심할 것이다. 어떤 게 더 심해요? 똑같이 이게 합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요건 삼합이고, 요건 육합이고. 그럼 이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밥그릇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이때 무슨 밑에 사람이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이라든지 아이템을 옮길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가 됐다. 자, 이때 이 사람은 그런 희생을 치르면서도 보통 자기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고, 요 경우에는 뭐예요? 부득이하게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합의 정도가 어떻게 해요? 이 삼합에 의한 것과 육합에 의한 것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진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소위 자기가 하던 일을 바꿀 수밖에 없는 외부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외부적인 상황이 들어왔을 때에, 보통 이제 문점을 하러 많이 오죠. 충이 발생하는 해 또는 충이 발생하기 보통 전, 요럴 때에 사람들이 실제 문점을 많이 하러 오거든요. 그럼 요 시기에 뭐냐면 변화를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술련에 주더라도 제한적이다. 업종을 다 바꾸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이제 다른 거죠. 이게 보면 이건 바꾼다고, 이건 안 바꾼다죠, 그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섬세한 어떤 그 감정을 할 때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나의 그 키워드로 쓰시면 훨씬 더 정밀한 감정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암합이라는 것은 그냥 뭐냐면 견인력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견인력. 암합은 소위 견인력이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그 작용이 발생한다. 이렇게 신하고 묘 사이에 결국 조건만 맞으면 어떤 일, 이게 원진이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상대의 모양을 온전하지 못하게 작용하게 하는 글자가 이 원진인데, 주변에 무엇이 몰려들면, 다시 신이나 또는 술이나 이런 것들이 몰려들면, 물론 이게 묘술에 의해서 이제 육합이라는 작용이 이루어지지만 금의 기운을 더 이렇게 돋게 되는, 소위 이제 을과 경이라고 하는, 물론 이거는 지장간끼리를 채택해서 우리가 암합을 해놓은 모양인데, 실제로 요 경우에는 드러난 글자 자체도 그냥 을과 경이죠. 그죠? 을과 경과 같은 작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현실이나 현상적으로 조건만 맞으면 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잘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견인력 정도고, 또 뒤에 해석하는 거 보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인사,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 방합이나 삼합이나 육합에 의한 어떤 그 해석에서 이런 기본 개념 정도를 정리해 두시면 해석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안 되면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자꾸 생각을 해보시면, 이건 충이 되겠다, 안 되겠다.
또 합의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갖다 좀 정밀하게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소위 그 충은 뭐냐면 자극하여 새로 채운다는 거죠. 자극하여 새로 만든다. 그래서 없는 것은 있게 만들고, 없는 것은 있게.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두 가지로 가요. 있는 것은 더 키우든지 깨지든지. 여기 이게 이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현실적인 면과 되게 대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충오면은 이제 이런 어떤 요 부분의 모양새죠. 요 부분. 있던 것이 깨져버리는 이런 작용 때문에 대부분 다 우리가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하죠. 근데 부정적인 해석을 많이 가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현실 속에서는 있는 것을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작용도 활발하게 일으키는. 그러니까 작은 것은 있더라도, 자, 없던 것을 있게 만든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작은 것은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작용도 오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 여러분들이 뭘 묻지 않고 결론을 주려고 하지 말고요.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 일을 만들어 왔는지, 어느 정도까지 성장성을 이루어 놨는지,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말 그대로 태풍이 불었을 때 어떻게 해요? 작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태풍이 불고 나면 오히려 더 쓰러지지 않으면 더 뒤에 강한 성장성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큰 나무가 된 뒤에는 어떻게 해요? 태풍에 자빠진다는 거죠. 태풍에 자빠진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팔자의 그 기본 그릇이나 모양새를 보고 제조나 그 생산을 할 경우에 그 숫자가 작으냐 크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묻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작은 규모냐 큰 규모냐, 절대적인 수준은 아닙니다만 업종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죠? 그럼 대체로 그 어떤 업종에서 그 정도 규모라면 크다. 이렇게 할 때는 뭐냐면 충이 왔을 때 충에 의한 손상이 책에 있는 그대로 작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작은 단위로 하고 있다. 이런 게 소위 그 주마가편, 달리는 말을 더 채찍질을 해서 더 크게 만드는. 물론 당연히 그 과정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이전 이런 것들이 생겼죠. 이전 옮긴다는 거죠. 옮긴다. 옮긴다, 바꾼다가 생기는데 결국은 더 컸다, 더 커졌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실관을 할 때 우리가 미스를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입니다. 충 왔으니까 이거 일단 깨진다고 봤는데 이 동네에서는 깨졌죠. 근데 저 동네에 더 크게 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현실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건 뭐냐면 큰 흐름에서 대운적인 어떤 보조, 좋은 대운의 흐름 속에 지금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요 경우에는 뭐냐면 크다 작다도 뭐 좀 기준이 되지만 이제 좋은 대운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좋은 대운에서 이제 좋지 못한 대운으로 흘러 들어가기 약 5년 전후 이 시기부터는 도리어 뭡니까? 이건 이제 망조가 들기 위해서 키우는 거거든요. 망조가 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대운적인 간섭 요소를 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더 키워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옮기고 바꿀 운인데 더 키워도 무방하다. 아니면 지금은 옮기고 바꿀 운이 올 때 오히려 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대운적인 요소를 봐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맞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충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요, 충 오면 무조건 좋다고 보면 됩니다. 좀 잘 나가는 사람도 충 오면 좋다고 보면 돼요. 근데 충 오면 대부분 다 안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해석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없는 놈이 뭐 갑자기 어디서 뭐가 날라와서 그냥 집 나가라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 재개발을 해야 되는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럼 대체로 집들이 노후화되고
사는 형편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충을 맞았다.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 살던 곳에서 옮겨 나가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옮겨 나간 이후의 결과가 더 나빠지기보다는 더 좋아지는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아니면 죽든지.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나쁜 아주 자기가 흉악한 대운 속에 맞물려 있다면 최악의 상황이 생기겠죠. 그죠? 그러나 재개발 지역에 있던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자기 살던 곳을 결국 다시 만들게 되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떠나서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대체로 다 긍정적인 어떤 그 결과와 맞물리기 때문에 충 오면 이게 뭔가 좋아지기 위한 어떤 계기나 과정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는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우리 정착 또는 농경 이런 어떤 사회에서는 농경 사회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있던 곳을 뭔가 버리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화를 당하는 모양이라는 거죠. 근데 도시 환경처럼 지금처럼 우리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된 이런 어떤 환경에서 결국 옮긴다는 것은 대부분 다 좋아지기 위한 과정. 이렇게 그 해석 적용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예. 그 학중에서요 예. 방어하고 상어하고 이렇게 전력의 힘 강제를 나눌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압은 속성이 이래요. 무조건이다. 방압은요. 근데 삼압은 뭐예요? 조건부죠. 그죠? 조건부. 그죠? 이게 방압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고가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형제처럼 엮여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흉한 일에 그 합의 힘은 흉사에 올라가고 삼합은 흉사에 오히려 그 합이 해체되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일에는 대체로 뿔뿔이 흩어져 있죠. 형제가 똑같은 직업을 갖는 경우보다 형제가 다 뭐예요? 제각각의 일을 쫓아가죠. 그죠? 그래서 보통 평범할 때나 또는 좋은 흐름일 때는 그 합이 서로가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식하지 못하고 그 어떤 의미나 그것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안 한다는 거죠. 형님 있는 거하고 내가 지금 일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 이거죠. 근데 삼합은 뭐냐면 틈만 나면 뭐예요? 서로 모이자. 모이자 하는 어떤 그래서 주로 사회적으로 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틈만 나면은 출근하는 회사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일에 우리가 한 8일은 무엇에 의하여 움직이고 주로 삼합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10일의 일은 방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얽매이거나 관련된 활동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유를요. 그러니까 그걸 꼭 강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는 거죠. 책조책이에요. 예. 그 강약론을 사실 논하기 좀 어렵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방합이가 삼합이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무조건이니까 일종의 혈맹이잖아요. 혈맹. 피로 결합되어 있는 게 뭐냐면 방합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뭐냐면 혈맹은 아니다 이거죠. 혈맹은 아닌데 그렇죠. 이제 우리가 꼭 그 강약만을 따진다면 소위 혈맹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미가 동맹이고 이렇다 하더라도 전쟁이 터져야 우리가 군대를 파견하잖아요. 상대방이 전쟁도 안 터지고 굳은 일도 없는데 뭘라고 우리는 형제다 이래서 매일 부둥켜 안고 놀아요. 아니면 자기 일 봐요. 아무리 형제가 사이가 좋아도 매일 부둥켜 안고 노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냐면 삼합을 따라서 틈만 나면 이건 뭐냐면 고스톱 멤버하고 똑같거든요. 고스톱 멤버 이렇게 인오술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보면 이는 원래 이 봄에 속하고 그죠. 요놈은 여름에 속하고 요놈은 가을이잖아요. 그죠. 족보는 집집은 다 달라. 다 다른데
눈만 뜨면 전화해가 야 뭐해? 우리 한번 모이자. 이게 뭐냐면 이 뭐 소위 삼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이는 거니까 실제로 활발하게 인간의 어떤 그 생활, 행동에 많이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삼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춤으로 이렇게 왔을 때는 상황은 금세 해체된다는 거죠. 이렇게 경찰이 고스톱 치고 있는데 세 명이서 각각 다른 집안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스톱 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떴다. 이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형제니까 뭉치자 이래요. 아니면 또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잖아요, 다. 이게 이제 합의 목적이 교란되면 당장 뭐냐면은 이 친구는 뭐냐면 자기 가족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되돌아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 또 이 합이 좋아 보이지만 강약은 뭐냐면 방합이 훨씬 더 강한 거다. 조건 없이 이건 강한 거다. 무조건이다, 무조건. 예. 이건 조건이고. 예. 예? 부부는 그러니까 형제는 이혼을 해야 안 해요. 이혼을 하고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부는 어떻게 해요? 그 피는 물보다 그래 진하다, 이거 진하다. 그래서 결국은 육합은 어지간하면 같이 붙어서 자기 목적을 그죠?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형제보다는 그 결합력이 덜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막 비유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적절한 어떤 키워드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다가 이런 어떤 것에 비유해서 제가 이 키워드를 달아드리는 거죠. 예. 대충 정리가 되셨어요, 이제? 예. 그래서 그저 방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형제합이기도 하지만 실제 운명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출문이에요, 출문. 출문. 이게 뭐냐면 소위 전생에서 자기가 나온 어떤 출문인데 전생에 여기서 말하는 출문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영적인 어떤 순환 속의 출문이 아니라 소위 그 가문적인 출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나 생명이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 같지만 엄마 뱃속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몸속에 먼저 있었죠. 그죠? 그 아버지 몸속에서 엄마 뱃속으로 갔다가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간지라고 하는 것을 소위 그러니까 에너지 체계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체계. 어떤 에너지를 많이 받고 태어났느냐. 그러면 자기 조상들이 한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면 엄마, 아버지 이렇게 있죠. 그죠? 또 아버지, 엄마 또 있겠죠. 그죠? 또 있겠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대를 거듭해 올라가면 2의 n승만큼의 수많은 조상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조상들 중에 어떤 에너지를, 어떤 그 씨앗의 계승이죠. 씨앗의 계승. 이 씨앗의 계승을 타고 내가 나한테 부여받은 그러니까 육신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그 본인을 낳아준 육신적인 조상으로 받은 에너지 체계가 무엇로 해? 어떤 인자가 더 많다. 그리고 주로 이제 체질적인 요소, 그다음 정서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특성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자 내에 인묘진이 많다는 것은 천간에 뭐예요? 반대가 되는 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뭐예요? 체질적으로 무엇이 목의 기운이 성하에 있죠, 그죠? 성하에 있으니까 뭘 벌리는 걸 잘해요, 오므리는 걸 잘해요. 생각은 오므려야 한다 하면서도 일은 몸은 막 자꾸 일을 벌리고 있다는 거죠. 떠벌리는 동작을 더 많이 만드는 새로운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하는 동작이 가해지는 이런 것에 뭐냐면 이미 조상이 자기 몸에 뿌려준 에너지다. 그 에너지 체계가 이러하다. 이것은 무리지었으므로 바꾸기 어렵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죠. 예. 지금 식간 신비기가 저건 서양적으로 보면은 동양 이제 서수처럼 유식갑자를 대화하는 건데 지금 저게 에너지 체계의 형태로 그 8달 눈에 타고날 때 예를 들어 1월달에 타고난
태어나서 예. 첫 태어나면서 그 숨쉬는 예. 환경 예. 자체라고는 알고 있었는데 예. 에너지 체계 조상이 들어들이 하고 났을 때 예. 혹시나 예. 지금 모든 이런 첨단 합의니 강화 이런 형태들이 예. 그동안 중국에서 내려오는 학문적인 걸 통째로 이제 외워서도 물론 써먹을 수도 있고 예. 발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예. 혹시나 이렇게 저희가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예. 10단, 12단, 60단 서수식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배합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숫자적으로? 예. 서수색으로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말하는 단순한 서수식으로 우리 이 간지체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 고민스러워서 예. 그 태양을 주변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한 예. 그 1월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예. 그 수금전, 천해명 이런 예. 회전수 역시 예. 그거를 관찰을 통해서 그 어떤 자연의 그런 현상만 가지고서 이렇게 가불 변경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쪽에 역학책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연 누구나 태어날 때 8자를 갖고 있는데 예. 이것이 과연 어떤 서수적인 개념이 아닐까라는 궁금증 때문에 그게 이제 간지가 어디서 나왔느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역법 있죠. 우리 역법에 사용되고 있는 그 간지의 적용 문제. 간지 적용 문제는 어느 책을 구해보시면 되느냐면 그게 단순하게 아라비아 숫자 1, 2 이렇게 우리 서수적으로 그 기운을 매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천체 운동, 고대 그 천문지 전체 운동을 통해서 목성 주기에서 발생하는 그 목성의 위치를 가지고 갑자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단알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이 다르죠. 고대 명칭하고 지금 명칭이 다른데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려면 어떤 책이 있느냐면 지금 아마 절판이 됐을 가능성이 많은데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고대 중국인이 바라본 하늘의 세계. 예. 이게 아마 이문규 씨일 겁니다. 이문규 씨. 이게 서울대 천문학과, 아마 서울대 천문학과 교수든가요? 하여튼, 저기서 우리 이 간지의 출발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갑을병제 매긴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부여된 그 기운을 그대로 문자로 옮겨놨다는 게 거기에 나옵니다.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8글자가 예. 예를 들어 지구가 행성을 자전을 하면서 딱 공전을 예. 그 기운은 그 간지에 다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우리가 이제 그 간지 체계가 쫙 지금 이 시간에 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집안에 그 아이가 그 시간에 태어나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결국 그 부모나 조상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에너지 체계가 실제로는 그쪽에 맞물려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팔자들 있잖아요. 실제 우리 제왕절개를 제가 한 달에 평균 한 5명 정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연간에 한 60여 명 정도를 제왕절개를 잡아주는데 성공 확률은 40%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좋은 날 좋은 시 날 딱 잡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병원에 딱 스탠바이 해가지고 배째는데 이게 왜 안 되느냐인데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요새 또 더 젊은 부부들이 오면은 제가 그래서 40% 이야기하면 픽하고 웃는다고 해요. 아니 날짜로 잡아고 쩌는데 무슨 이게 성공 확률 40%밖에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아무리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좋은 기운이 뿌려진 것을 여기에 칸을 지워 주더라도 이 집안에서 던진 주사위는 여기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그 에너지 체계, 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왜곡된, 뭔가 빠지고 왜곡된 그 모양의 그 자리에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역학의 어떤 이렇게 끝을 쭉 들어가도 결국은 뭐냐면 착하게 살자. 거기 나와요, 정말. 우리가 왜 제왕절개를 제가 그러니까 그건 한 20년 동안 그렇게 많이 잡아줘봐도 성공 확률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면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어떤 에너지 체계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이 가진 어떤 에너지의 어떤 압력, 힘, 방향성 이것에 의해서 결국은 떠밀려 온다는 거죠. 떠밀려서. 그래서 그럼 이 힘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아, 여기에 있는 그 조상들이 소위 만들어 놓은 그리고 종교적으로 하면 그게 선업이냐, 악업이 많으냐,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근데 선업악업이라는 것이 완전 100%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빵점만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 좋은 거, 안 좋은 게 이렇게 중간 구간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그 왜곡된 정도대로 태어나더라는 거죠. 예, 왜곡된 정도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 간지 체계를 여러분들이 한번 간지가 어디서 나왔나, 예, 이걸 한번 왜 갑자부터 갑자를 그 시기에 정했냐 하는 것을 체크해 보시려면 요 책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죠. 예. 그 중간에 보면 몇 페이지 그 제목을 보시면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간지하고 왜 이렇게 역법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예.